6월 4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정위가 3대 멀티플렉스에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이퀄라이저와 존윅의 속편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류승환 감독의 베테랑이 개봉일이 정해졌습니다. LA 영화제에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다큐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작곡가 제임스 호너가 별세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6월 4주차가 시작되었고 영화 씹어먹기, 씹어먹는 영화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씹어먹히는 세이주입니다. 온몸이 감기한테 씹어먹혔어요. 메르스인지 감기인지. 감기한테. 아니 메르스는 아니에요. 저는 씹어먹히고 있던 세이주를 이번 주 영화 그 경성학교 때문에 더 씹어먹고 싶네. 씹어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입에 불을 켜고 녹음을 한 MC 한세입니다. 예, 저는 같이 씹어주고 있는 이한나입니다. 만인의 그래도 껌. 영화 한 편이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똘똘 뭉치게 하는 힘이 있군요. 그렇죠. 네. 만인의 껌 세이주입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줄여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은 멀티플렉스의 시장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용한 부당한 팝콘 등의 판매 가격 문제, 그리고 강제적으로 3D 안경 끼워 팔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광고 상영과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금지, 상영 시간에 광고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것에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월 18일에 매점의 폭리, 무단 광고 상영, 3D 안경 끼워 팔기 등에 대한 혐의에 조사를 착수해 들어갔습니다. 그 극장이 대형화되면서 네. 안 좋아진 것들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상영관을 자기네들 유리한 것 위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대가 안 돼서 못 보는 영화들이 일단 많아졌다는 거.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가적인 팝콘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 가격 폭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앞에 광고가 원하지 않는 아, 광고를 광고 봐야 앞에. 되는 것도 있고. 그죠. 예. 원하지 않은 광고가 10분이나 지속된다는 거. 네. 광고가 평균적으로 한 11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광고를 봐준 거니까 그 광고의 비용만큼 영화표 값을 할인해 줘야 되는 건데 깎아줘야 되는 거. 할인도 안 되는 거고 3D 안경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재활용이 아니에요. 네, 표값에 그죠. 들어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가져갈 네.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가져간다고 한들 네. 다음에 영화를 예매할 때 나 3D 안경이 안경이 있으니 있으니까. 할인을 달라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극장에 가서 1년에 쓰는 돈이 꽤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정확히 액수를 말할 수 없지만 월급에 저도 월급의 몰라서. 반을 쓰죠. 그렇죠. 예. 월급에 반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일인 거예요. 특히 CGV 같은 경우는 네. 아이맥스 같은 거를 독점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비싸죠. 관에서 볼 네.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 하나만으로 정말 비싸게 팔고 있단 말인 거죠. 그렇죠. 3D 아이맥스가 18,000원인가 그래요. 네, 두 개를 예매하면 36,000원이에요. 맞아요. 36,000원이면 정말 액수가 장난 아닌 거거든요. VIP시잖아요. 할인 안 되나요? 그런 할인 VIP 쿠폰이 혜택도 있긴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뭐 정말 대단하지 미미해요. 않죠. 음. 그 VIP가 받는 혜택이 저는 별로 없죠.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32,000원을 둘이서 내야 돼서 네. 제가 여자친구한테 초반에 일부러 이거 2D로 봐도 돼 이러면서 3D 영화를 2D관에서 둘이서 본 적이 있어요. 그 돈이 아까워서. 아. 근데 뭐 그 정도인데 저는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을 하나 추가를 하자면 이 대형화가 됐기 때문에 대형관, 그러니까 큰 화면인 극장도 많아졌지만 그 반면에 네. 영화관이 너무 조그만 영화도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근데 그럼 가격을 그러니까 4분의 1로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것도 그렇고. 네, 저는 몇 년 전부터 하는 얘기인데 극장 상황에 따라서 영화표 값을 다르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관은 비싼 돈 줄만 하죠. 그렇죠. 근데 작은 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변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멀티플렉스 중 하나인데 강변 CGV가 거기랑 이번에 신생으로 만들어진 좋은 시설과 좋은 음향 장비, 좋은 프로젝터가 들어온 것과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네. 거리를 무시한다고 쳤을 경우에 다 글로 가겠죠. 그렇죠. 지금 왕십리 아이맥스 CGV가 무슨 아이맥스 영화 개봉할 때마다 박 터지는 이유가 딱 그거거든요. 네. 똑같은 돈을 줄 거면 시설이 좋은 데서 시설이 보겠다. 좋은 데 가고 싶다 해서 용산이나 뭐 상황 같은 데 가고 싶지 네.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전에 계신 분들은 정말 화날 거예요.
대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소 크기의 아이맥스관이 있어요. 아, 그리고 정말 최소의 IMAX. 예, 네. 정말 최소의 아이맥스관이 있고 정말 최악의 음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특히 이번에 새로운 극장이 그 신설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장비들이 들어온다는 썰만 있었지 그게 무산되면서 죄송합니다라는 공지 하나 띄우고 땡이에요. 네. 근데 가격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소비자 우롱인 상황인 거예요. 누가 글로 가겠어요?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은 팝콘이거든요. 팝콘 가격. 맞아요. 근데 그 그래서 팝콘 가격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거꾸로 좀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 팝콘을 밖에서 사갖고 들어가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편리성에 대한 이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극장 입구 앞에서 사갖고 들어간다라는 그렇죠, 편리함, 맞아요.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적정 수준의 이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팝콘도 양이 큰 것만 뭐 두 가지 맛을 섞을 수 네. 있다거나 뭐 이렇게 뭐 다른 거와 같이 살 수 있다거나 하고 네. 작은 거는 뭐 섞는다거나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그렇죠, 안 되죠. 큰 통의 거를 보통 사실 일반인들이 가서 그걸 다 먹고 오지 않거든요. 네, 다 버리죠. 그 크기의 사이즈를 팔지 않아도 되는데 그 크기를 팔면서 그만큼 돈을 더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즈가 500원 차이인데 네. 거의 한 두세 배 차이가 나요. 3배 차이 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자원 낭비인데다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이런 극장주들이 돈을 챙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좀 나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세 씨와 좀 비슷한 의견인 게 관객들이 저는 이용을 이거를 안 하면 안 돼요. 사면 좋겠어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면 된다니까요. 근처에 네, 제 극장이 생각에도 있으면 그거예요. 편의점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음료수 하나 사고 편의점 팝콘을 사든가 편의점 팝콘 네, 요즘에 과자 하나 사고 올라가든가. 1,000원에도 맛있어요. 1,000원에 편의점 팝콘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차라리- 음료수 딱 2개 하고 네. 사가지고 맛도 올라가면 다양하게 나와요. 네. 편의점은 1층에 다 있어요 어디나. 그러니까요. 근데 네. 1층을 내려갔다 오기 싫어서 안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극장 가시는 분들이 그 극장에 있는 매점을 이용 안 하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영화 제작과 배급을 그리고 마케팅까지 동시에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기네가 마케팅을 하고 자기네가 제작을 한 영화를 어떻게든 간에 하루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예전에는 토요일 개봉이었다가 네. 슬금슬금 하루 땡겨서 먼저 개봉을 하는 게 많아져서 금요일 개봉이 됐고 지금 목요일 개봉이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밤에 몇몇 개봉하는 영화들이 것들 있죠. 수요일 아침 일찍 개봉한 영화들이 있어요. 아 그것도 있어요. 밤도 아니고. 아. 그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그냥 하루 정도 뭐 큰 차이 있겠어라고 하겠지만 하루 일찍 개봉을 했으면 하루 더 많은 하루치의 관객들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2차 판권 시장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주 관객 수가 되게 중요한 건데 첫 주에 하루가 플러스냐 하루가 빠지냐가 되게 큰 차이거든요. 그러네. 하루가 빠진 영화가 있을 거 아니야. 하루 일찍 개봉한 영화가 있으면 그 영화는 그 감독님의 평생에 남는 하루치가 부족한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요. 100만짜리 영화가 190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하루를 먼저 땡겼으면은 100만짜리 영화가 300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뒤에 점점 사람들이 입소문을 퍼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차이가 정말 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하면 대기업의 힘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3D 안경 끼워 팔기와 뭐 광고를 우리가 관계없이 막 봐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상영 시간들을 이제 극장주들이 마음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관에서는 뭐 A를 틀기로 했으면 A를 무조건 틀고 또 두 번째 관에서는 뭐 그러게요. 가를 틀기로 했으면 하루 종일 가를 틀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진짜 퐁당퐁당을 해서 네. 스크린 쿼터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대에 한국 영화를 하나 틀고 뭐 나머지는 다 생각해보세요. 외국 영화를 조조에 틀고 조조 들어가는데 다음 시간이 밤 12시야. 네. 그러면 그 영화를 안 튼 거나 마찬가지로 전 생각을 맞아요. 해요. 안 튼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를 하나 선정을 했으면 그 관에서는 그거를 무조건 영화 내리기 전까지는 틀어라 라고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많이 안 돼서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가 공정위가 어쨌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뭐 좀 약간 어이없는 일도 뭐 하긴 하지만 이것도 좀 잘 정리가 돼가지고 좀 어이없는 것들은 일단 대표적인 게 3D 안경이랑 광고예요. 제일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3D 안경하고 광고 문제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팝콘도 좋아해서 1층에서 표절 사갖고 올라가라니까. 팝콘 가격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콜롬비아 피처스는 이퀄라이저의 속편 개봉일을 17년 9월 29일로 확정지었습니다. 전편의 감독 안톤 후쿠아와 주연 덴젤 워싱턴과 더불어 클레어 모레츠까지 모두 복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작자인 토트 블랙은 전편과 이어지지 않는 독자 형식으로 갈 것인지 1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아직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 윅은요.
아직까지 개봉일은 미정이지만 존윅의 과거와 컨티넨탈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턴트랑 액션이 좀 더 추가되었는데 체드 스타헬스키 감독이 말하길 매트리스 이후에 키아누 배우의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번외로 1편에서 클럽 전투 장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존윅이 상당히 힘들고 지쳐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키아누가 촬영할 당시에 고열에 시달리면서 한 액션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열 시대라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오기도 되게 하네요. 어울렸죠. 그래서 그러게. 되게 힘들어 보였는데. 자, 이퀄라이저는 이제 덴젤 워싱턴이 어떤 국가 조직의 어떤 조직원이었다가 이제 은퇴했는데 어떤 소녀, 그냥 단순히 소녀를 위해서 분해 못 마피아를 참고 마피아를 박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클레오 모레츠 역할은 그냥 카페에서 대화하는 카메오 수준으로 나왔던 클레오 모레츠가 덴젤 워싱턴보다 잘 싸울 것 같아요. 둘이 1대1로 싸워도 그저 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인지도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영화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정말 단순한 그냥 때려 부시는. 단순하잖아요. 그냥 화났고 없앤다. 음.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영화로서는 되게 액션도 좋았고 액션도 화려했고 그리고 덴젤 워싱턴의 어떤 그 무채색 연기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퀄라이저라는 영화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영화고요. 시나리오도 이상하고 개연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오지랖 넓은 주인공인데 그렇죠. 그럼 그렇게 오지랖 넓은 주인공이 그 오랜 기간은 어떻게 숨어 지냈는지가 의심스럽더라고요. 주변에서 무슨 진짜 천상의 아름다운 것만 보고 오다가 우연히 그 동네에 왔는지 그러게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역으로 생각했을 때 존윅은 그래서 전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예. 존윅은 어떻게든 간에 자기는 좋게 아니면 조용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필이면은 존윅이 모든 것일 수 있는 강아지. 개를 건드려서 예. 개 때문에 폭발한 영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승전 개로 끝나는 그렇죠. 영화인데 진짜 맞네요. 개승전개.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투는 그 두 번째 개랑 뭐 시작하거든요. 양승 전 양일 수도 있고 모르겠죠. 그거는 개를 한번 보여주면 고양이를 한번 아니 보여줘야죠. 근데 저는 제 의견은 이퀄라이저하고 존 윅하고요 닮은 점도 많지만 똑같아요. 그래요? 똑같이 단순하고 재밌는 영화였어요. 근데 존윅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요. 여기 나오지만 그 컨티넨탈 호텔과 존윅에 대한 그런 그 과거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운 소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퀄라이저에서 없죠, 이 덴젤 없죠. 워싱턴의 없죠. 이런 캐릭터는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궁금할 게 없죠.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액션을 펼친다고 해서 그게 보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미래의 우리가 어떤 기대치로 따지면요, 이퀄라이저는 없어요 기대가. 왜냐면 그렇죠. 그냥 일회성 재미 그리고 클레이모츠가 앞으로 2에 나와서 뭘 할 것인가도 전혀 궁금하지 않은 게 왜냐면 너무 한 게 없어요. 그냥 클레이모츠는 굳이 제가 보기엔 감독이 굳이 끼어 팔기로 그냥 어떻게든 얘 명성으로 하나 인지도. 예. 인지도로 그냥 하나 얹어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는 기대는 안 되죠. 존윅은 사실 그 호텔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면 훨씬 이제 2나 3가 더 화려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1에서 그 호텔을 더 풀어줬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던 작품이죠. 그걸 안 풀었기 때문에 2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퀄라이저는 제작자인 토트 블랙이 그래서 이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후속편으로 갈 건지 아니면 독자 형식으로 다시 다른 이야기를 만들 것인지를 그래서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류승환 감독의 신작 베테랑이 개봉일을 잡았습니다. 14년 6월 말에 촬영이 끝난 류승환 감독의 신작 베테랑이 드디어 개봉을 하는 건데요. 원래는 지난 5월 14일에 개봉 예정이었으나 어벤져스2와 매드맥스 사이에 샌드위치가 될 것을 우려해서 개봉일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확정된 게 8월 5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8월 완전 확정인가요? 네, 개봉하는군요. 이게 지금 수요일이에요. 아이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네요. 아무리 기대작이고 제가 류승환 감독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 이게 수요일 개봉이라는 거는 이것 때문에 하루 일찍 내린 영화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저는 오늘 예고편을 봤습니다. CGV에서. 베테랑이요? 네. 그 벌써 경성학교 나와요? 앞에 예고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승범을 안 썼네 이런 생각도 했고 유아인 씨가 나오네요. 그렇죠. 유아인 씨도 예. 나오고요. 황정민 씨, 오달수 씨, 장윤주 씨가 나오고요. 오대원 씨, 김시호 씨가 나오죠. 우리의 박소담 양도 여기 예, 맞아요. 나오네요. 예. 여기 지금 배우들만으로도 네, 배우들만 정말 완전 그러고 기대되는데. 정말 대박일 거예요. 그러게요. 이것만으로도 예. 캐릭터들이 좋아요. 유해진 씨는 정말 어디다 갖다 붙여놔도 코미디면 코미디, 아니면 진지한 역할은 진지한 역할 다 어우를 수 있는 되게 뛰어난 배우 같아요. 네.
여튼간에 여기에도 우리가 영화에서 좀 다뤘던 박소담 씨가 나와서 그 신입 경찰 그 형사 뭐 그런 역할을 네.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기대가 돼요. 역시 쌍꺼풀 없는 눈이 또 이런 쪽에서는 또, 매력적이에요. 예. 또 매력을 주게 볼 됐군요. 때마다 약간 비닮아가지고 근데 언뜻 다른 각도로 보면 약간 수지도 약간 닮았어요. 네. 예.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배우인 것 매력적이죠. 같아요. 네. 여튼간 류승환 감독의 베테랑은 한번 꽂히면 무조건 끝을 보는 행동파 경찰 서도철 황정민 씨가 역할한 건데 이분이 오달수 씨가 역할 맡은 오 팀장과 위장 전문 홍일점 미스봉 장유주 씨가 한 거고 육체파 왕영사 오대환 씨 그리고 막내 윤영사 심시우 씨가 한 팀을 만들어서 뭐든지 다 해결하는 경찰들인데 재벌 3세 조대호 씨라고 하는 유아인 씨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거라고 해요. 역시 여기 또 재벌가가 나오면서 재벌은 나쁘다는 쪽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이거를 액션으로 어떻게 풀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전 이거랑 그 암살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6월 13일에 열렸던 LA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분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LA 영화제에 초청을 받아 간 것이었는데 첫 상영회부터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니마는 지난해 11월 27일 개봉해서 480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이는 역대 다큐 영화 사상 최고 흥행작이었습니다. 대단한 다큐 영화인 진짜 거예요. 보면서 저는 보고 울컥울컥하면서 와. 보는 내내 울었고 나와서도 좀 창피하긴 한데 그 출구 나와서 앞에 서서도 한참 울었어요. 예. 정말 감동적인 다큐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던 들어요. 예. 근데 다큐라는 다큐가 거 됐고. 자체가 잔인할 수밖에 어쨌거나 없어요. 사실 그대로 지금 찍는 거니까. 예. 다큐를 보면 이 나레이션이 없잖아요. TV판 다큐들은 보통 나레이션이 많이 나와요. 뭐뭐뭐뭐뭐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설명이 없이 그 고요함 속에 내가 그냥 그 안에 딱 던져진 관찰자적 입장에서 던져진 느낌이어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최고의 작품. 이게 상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맞아요. 음향도 그렇고 그게 영상적인 면에서도 여백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게 멀리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하늘이나 그 뒤에 네. 배경 이런 게 많이 보이는 컷도 되게 많고 그 처음 시작과 끝이기는 한데 그 할아버지 묘를 지키는 할머니의 모습도 맞아요. 이걸 줌임해서 찍은 게 아니라 굉장히 넓게 맞아요, 화면을 맞아요. 잡아서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정을 많이 와, 이건 넓게 다시 생각해도 만들어주는 것 약간 같아요. 감정이 동요가 되는 네. 그런 정도의 영화예요. 제목부터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거를 극영화를 찍었다고 해도 되게 울컥할 것 같은데 이게 네. 실화라는 얘기를 들으면 더 그렇죠.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슬픔이 있는 거죠. 근데 다큐 영화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있는 그대로를 촬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표현을 따지면 촬영한 것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대신에 네. 이것들은 그걸 편집을 했다는 건데 편집했다는 거 말 자체가 작가적 시점이 들어가는 연출자의 거죠. 의도에 따라서 일부가 변형되는 건데 네. 온전하게 다큐를 볼 수는 없기는 한 거죠. 그렇죠. 대신에 우리가 연기 디렉션을 줬다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연기 네. 디렉션을 줬다거나 아니면 뭔가 상황을 연출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를 다큐로 인정을 한다는 거 하는 거지. 진짜 100% 엄밀한 의미의 그렇죠. 다큐 영화는 아닌 거죠. 아니 제가 지금 대학 수업도 지금 그 미디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대학 다큐라는 게 그 작가적 시점이 들어가는 게 다큐거든요. 그게 안 들어가면 뉴스예요. 예,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다큐가 되는 거고 그 작가적 시점이 들어간 상태를 잘 표현한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표현하지만 그 작가 그 다큐멘터리 작가의 마음 대부분의 영화에서 표현해 주는 약간 거죠. PD라든가 이 연출자가 의도를 해서 조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 영화 뭐였죠? 위하영인가? 네. 위하영이라는 영화 보면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그 다큐멘터리 찍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상당한 조작을 하는 아, 젊은 감독님도 나오거든요. 네. 뭐 그런 걸 봤어도 많은 의미 변색이 돼 있는 거긴 하지만 네. 그걸 떠나서 진짜 이 영화는 만인한테 추천하고 싶은 진짜 좋은 영화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스타트랙 에어리언 2, 가을의 전설, 브레이브하트, 주만지, 타이타닉, 아바타 등등 수많은 명작의 영화 음악을 만든 제임스 호너가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예, 이제 추가로 제가 이제 뭐 분위기를 좀 넘기는
분위기를 넘기는 마음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항상 우리 몸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에 그 5와트의 그 전기가 발생되면서 이 육신을 떠나게 돼 있어요. 정신은.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인터스텔라에서 나오는 5차원의 세계로 갑니다. 왜 굳이 5차원이에요? 아니 다차원이죠. 다차원. 그래서 다차원의 세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구에 국한되는 삶이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이거고 이제 우주로 나간다는 그 그래서 은하계로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은하계로 함께 여행하기로 해. 난 기억해 자기 옆에 자기 옆에 항상 영원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60만 그럼요. 떠나는 거예요. 네. 은하계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자살 예고 같은데. 아니 일단 여기서 살아야지. 방송은 은하계로. 네 여기서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오늘도 역시 마무리는 안드로메다로 갔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지구로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안드로메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우리 사연 어디서 받아? 아, 예. 벌써 감사합니다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군요. 사연. 영화 씹어먹기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이야기와 연애 상담, 고민 상담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불어 홍보할 것이나 광고하고 싶은 것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주소는 digestcine@gmail.com digestcine@gmail.com입니다. 본 방송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뒤에 은하계에서 만나요. 그 전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